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인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173화 우리 집 작은 식집사 되기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 식집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 식물과는 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사랑만 주는 의미에서 집사가 된 걸까요? 고양이도 집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고양이 좋아하신 저희 승현 작가님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고양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 친구가 원할 때만 애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식물을 사랑하지만 그 꽃이나 그러한 결실은 내가 원할 때 볼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식집사, 저는 저희 가족들을 보면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식물 물을 항상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시는데 네. 집사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분업화되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너무 가지가 지저분하다 이러면 가지치기는 또 제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제 고무나무의 진액 같은 거는 동생이 막 이제 닦아주고 물은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고 이렇게 결국 가족이 다 같이 키우는 게 맞긴 하네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근데 애정은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맨날 이제 입 닦아주고 맞아요. 바람 맞으라고 이제 문 열어주고 물 부어주고 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크로아티아 열을 놀러 가셨는데 네.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식물 물 줘라. 아하. 금요일날 전체 일괄적으로 줘라. 그래서 열심히 말을 듣고 이제 분무기를 이제 물을 한 4번 채우면서 줬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테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희귀한 식물을 길러서 돈을 버는 걸 이제 식테크라고 하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그 코로나 때 알보 몬스테라 라는 식물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게 잎의 일부가 엽록소가 없어서 돌연변이처럼 일부분이 좀 하얘지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무척 늘었는데 식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자라진 않으니까 그죠. 공급을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시기에 또 그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이 식물이 해외에서 수입이 금지가 당했대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걸로만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데 식물은 그 이파리 하나만 있어도 키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 장당 70만 원까지 폭등을 했었대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식테크라는 말이 나왔고 최근에는 한 7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식물에 대해서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누구든지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네. 몬스테라는 조금 이게 전면에 다 채워져 있는 초록색이라면은, 이거는 약간, 네, 굉장히 귀여운 아이비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부족한 부분도 매 이파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쁘게 키운 몬스테라인 경우에는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식테크 생각 안 해봤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경계가 있네요, 좀. 네, 좋아하신다면. 그러니까요. 작가님은 혹시 선물할 수 있다면 좋아하는 식물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꽃을 진짜 많이 선물하는 편인데 식물이라고 한다면 제일 무난했던 거는 스투키를 많이 드렸는데 그쵸. 저는 스투키를 받으면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분들도 스투키를 잘 키우고 계실까? 나만 이렇게 이제 좀 안 좋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지모 작가님은 주로 어떤 식물 추천해 주시고 선물해 주세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금전수. 아, 금전수. 돈 많이 벌려고 이제 금전수 혹은 다육이, 스투키라는 게 저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네. 최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황칠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 뭔지 압니다. 네, 이게 SNS 카페에서 자주 봤을 법한 그 식물 하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뻐요. 네, 네. 뭐랄까 외로운 전등이 하나 서 있는 느낌?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정말 그렇게 전봇대 같이 얇은 전봇대 이파리가 위에만 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혹은 스킨 답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들이에 가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선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 생각하니까 율마도 좀 생각나네요. 오, 좋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약간은 황칠나무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많이 이쁩니다. 맞습니다. 네. 식물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책 2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권용득 작가님이 지으시고 삐약삐약 출판사에서 출간된 지란방 만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너무 귀엽죠? 네. 이 삐약삐약 북스는요, 전북 군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만화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란방 만두편을 가지고 왔는데 시리즈가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못해도 20권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사생활 99라는 타이틀로 계속 나오는 시리즈물인데요.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속초, 경상도, 구미, 경주, 양산, 김해, 남해, 외관처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광역시 여기까지 이 구미 같이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만화로 다 풀어내고 있는 시리즈 책입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표지부터 이미 재밌습니다. 그죠? 네. 이 권용득 작가님의 작품을 저는 가지고 왔는데 권용득 작가님은 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관? 그 외가 오이가 아니라 오아이네요. 맞습니다. 이 외관 굉장히 특이하죠. 저희 나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곳이고요. 외관이 행정지명입니다. 네. 그래서 외관읍, 외관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이런 데 있구나라고 하는데 권용득 작가님이 외관에서 18년을 사셨고요. 네. 그보다 긴 시간을 외관 밖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단 먼저 지역의 사생활 99에 대한 이야기는요. 삐약삐약 북스의 지역 이슈 만화 브랜드로 지역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책입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여행책은 많지만 만화를 통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요. 지란방 만두에 대한 한 편의 독립 만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란방 만두라는 자유의지라고 해서 이 지란방 만두 사장님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지란방 만두가 진짜 유명한 곳인데 매스컴을 하나도 다 거절하시고 안 타시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권영도 작가님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대요. 네. 근데 스마트폰 너머로 인터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단호하셔가지고 이어서 바쁘니까 끊을게요. 라고 하고 끊으셔가지고 단칼에 거절은 당했지만 정말 주저앉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을 믿어보자 라고 하고 집에 가신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학창시절 때부터 이제 늘 앉던 지정석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일단은 만두를 주문하셨대요. 네. 진짜 맛있대요. 여기 꾼만두, 고기만두 이렇게 굉장히 일정하게 한 3가지 정도밖에 메뉴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꾼만두, 고기만두를 시키셔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더니 사장님이 왜요? 인터넷에 올리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라고 하고 이렇게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은 차마 목구멍 밖으로 못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는데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 인터뷰를 매달리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너무 고민을 하셨는데 정말 인터뷰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요. 네. 사장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큰 영감을 줬다는 이제 제목으로 갖다 쓴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만화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권아람이라는 남자 만화 작가가 나오고요. 네. 권아람의 아내인 송하나 만화가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만화로 형식이 되어 있고요. 우와.
근데 이 권아람 만화가가 잘려요. 외주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잘려요. 근데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내 클라이밍도 하시는 분인데 이 만화가가 친구랑 같이 이제 암벽 등반장에 가면서 여기 이번에 내용 문제가 아니라 왜 잘렸냐라고 이렇게 친구분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글값 말고 그림값 좀 따로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개편한다면서 나를 잘랐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림값은 못 받은 거냐라고 했더니 만화가니까 사파 정도는 그냥 그려주실 수 있죠 라고 하면서 그림값을 따로 안 받으신 거예요. 이제 못 받은 게 좀 표현이 맞겠죠.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재를 그만두게 됐다. 마음 아프네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 중간에 이렇게 줄글 형태로 또 나와요. 칸에 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외관을 떠나와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꾸려가고 있지만 외관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좋아하는 만두집에 대한 약간 추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나를 다시 돌아보고 암벽 등반을 하면서도 비교하는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자신을 좀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와, 책이 되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아내와의 이야기도 담겨 있으면서 그 각자 사람의 이야기도 넣었고 나중에 인터뷰와 뭐랄까 현실과 만화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대구 여행 가가지고 지역별로 샀는데 네. 세 권을 샀거든요. 외관이랑 강릉이랑 전주편을 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매번 만화가가 달라지니까 또 기대되기도 하고요. 식집사를 이제 나를 돌보는 집사로 이제 좀 대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 왔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 책 추천도 좋아야 할 텐데 저도 추천을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소근소근 2호 파도를 따라온 작은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혔다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리누 작가님께서 기획 및 편집 그리고 교정 교열까지 하신 책인데요. 네. 소근소근이라는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데요. 네. 소박하고 근사한 책, 소근소근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5작가의 수필을 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은 소설책이 지금 출간을 앞두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연 작가님께서 또 그 에세이편 제1을 들었단 말을 들었거든요. 네, 공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책엔 지연 작가님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근소근의 두 번째 시리즈이고요. 네. 참여 작가님으로는 소랑, 전명원, 이혜원, 김영교, 박현준 작가님께서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로 시작하는 5편의 에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작품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박현준 작가님의 자의적 사랑입니다. 파도를 따라 작은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혔다 라면서 이제 물기를 머금은 모래처럼 나에게는 털어지지 않는 어떠한 기억이 있는데 네. 엄마와의 기억이다 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척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드리는 거는 좀 지양하고 다들 그냥 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에세이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본인의 에세이 뒤에 작가의 이야기가 인터뷰처럼 같이 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글을 꾸준하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다들 에세이를 쓰는 분이지만 다음 책으로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또한 글을 어떻게 시작하고 왜 꾸준히 쓰고 있는가라는 말에 약간 자아 성찰 중에 하나다. 혹은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루고 있었다라는 등 뭐랄까 작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그렇게 되게 대단한 거에 있지 않구나. 그냥 본인의 뭐랄까 소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책이고요. 네네. 저도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식집사가 결국에
매주 몇 번 물을 챙겨주는 그러한 패턴이 결국에 나를 집사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스스로를 집사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글쓰기라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물 주는 습관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책 한 권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한 권으로 이제 5작가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그러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가 제일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이렇게 공저로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약간 작업력이 좀 뿜뿜하기도 하는데 식집사 되기라는 주제에 정말 잘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소근소근에서 나오는 지연 작가님의 책도 기대를 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